1조 2천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법안 안에 마일리지 주행세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이 이야기는 지난달 초에 팍스뉴스에서 이미 보도를 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팍스뉴스에서 계산해 보니까 1년에 한 900달러 정도 보통 사람들이 보통 직장에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1년에 900달러 정도의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온다. 이제 이런 보도가 나왔었는데요. 근데 이제 어제 오늘 사이에 포브스에서 또 다른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이 포브스가 내놓은 보도 내용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내용이 들어가서 그냥 단순하게 비판하지는 않고 약간 좀 옹호하는 듯한 느낌도 주는 그런 내용으로 보도가 됐는데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 동안 내셔널 파일럿 프로그램, 그러니까 이제 전국에서 시행하는 시범 프로그램하고 그다음에 스테이트하고 그다음에 로컬 정부에서 하는 지방 정부에서 하는 시범 프로그램 해서 서로 다른 예산을 지금 책정을 했다. 매년 연방 정부에서는 1,000만 달러씩, 지방 정부에서는 1,500만 달러씩. 합치면은 2,500만 달러씩의 예산이다. 그럼 2022년부터 국민들한테 바로 세금을 내라 이게 아니고요. 2026년까지는 국민들이 세금 내는 건 없습니다. 추가로. 그런데 그 국민들이 이렇게 움직이면 이만큼의 세금을 낼 것이다라고 예상해서 그 돈을 실제로 정부한테 주는 겁니다. 지방 정부한테 담당 정부들한테 그 돈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정부에서는 이게 세금으로 들어온 거라 치고 그 돈을 이제 도로공사라든가 이런 인프라스트럭처에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자는 거죠. 뭐 도로, 수도 뭐 이런 것에 이제 유지보수하는 비용으로 쓸 수 있게끔 해주라는 겁니다. 이거를 5년 동안 시범 운영을 해보고 이게 시범 운영 결과를 평가를 해서 좋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정식으로 이 미국 시민들한테도 이 주행세라는 것을 부과하는 것으로. 만약에 이거 해봤자 소용없더라, 좋지 않다라고 결론이 나면 시행이 안 될 수도 있다. 이것이 이제 포브스에서 한 보도 내용입니다. 근데 시행이 안 될 것인가? 정부에서는 도로를 유지할 수 있는 도로 유지보수 비용이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도로 유지보수를 위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각 지방에 보면은요, 카운티 단위로 혹은 주정부 단위로 해서 이 도로를 보수하거나 아니면은 이 관련 인프라스트럭처를 제대로 갖추기 위한 거로 해서 특별세를 받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저희 조지아주에도 한인들이 많이 사는 귀넷 카운티 같은 경우에는 스플로스트라고 그래서 특별 소비세 해가지고요, 이 세일즈 텍스에다가 1%를 더 붙여서 세금을 1%를 더 받습니다. 근데 이 세금 1% 들어온 것으로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이제 인프라스트럭처를 하는데 그런 비용들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주행세를 만든다 그러면 이렇게 도로를 한다거나 이런 돈이 더 생기는 건데 정부 입장에서 돈이 더 거치는 거를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5년 동안 시범 운영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것에 대한 평가는 각 지방정부에서는 좋게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고 결국에는 세금 부과를 하겠다라는 의도로밖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죠. 두 번째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 문제가 있는데,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이동거리가 더 많죠. 차를 움직이는 이 이동거리가 훨씬 더 많습니다. 도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가까운 거리만 움직이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때문에 차량 이동률이 적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도심에 사는 사람들은 세금을 좀 덜 내게 되고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죠. 만약에 트럭 운전수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면 이거 더 일이 심각해집니다. 주에서 주 단위로 움직이는 트레일러 운전사들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많은 세금의 부담을 또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이런 세금의 불균형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지방세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것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게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은 전기차로 전환이 되는 시점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2026년이면은 2030년까지는 4년 남은 시간인데 2030년부터는 새로 나오는 차량에 대해서는 무조건 50% 이상은 다 전기차로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이렇게 되면은 전기차로 다 바꾸려고 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지금 60억 달러라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연방정부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차량을 다 전기차로 바꾸라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전기차로 바뀌게 되면 가스를 안 쓰죠. 예, 가스를 안 쓰고 전기를 쓰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지금 문제가 생깁니다. 가스에다가 각종 세금들을 붙였던 주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 주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에는 가스비가 다른 주에 비해서 엄청 비싼데 그 이유가 교육세를 거기에다가 붙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세금을 주에서 붙이는 세금 때문에 이 주마다 이 가스비가 다른데, 근데 가스 사용률이 줄어들게 되면은 결국에는 주에서 걷어들이는 세수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고,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그 가스판 세수에서 교육 장학금, 이 대학 장학금 같은 것들을 지원하게 돼 있는데 장학금을 그럼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것 아닙니까? 전기차로 바뀌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 전기차로 전환하게 되면서 가스에 붙였던 지방세를 붙여야 될 때가 필요해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 주행세라는 게 생기면서 이것이 지방세가 붙게 되면 그러면은 이 주행세라는 것이 또 다른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도로를 개보수하는 이런 인프라에만 그 주행세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교육세라든가 뭐 다른 목적의 다른 세금들이 덧붙을 가능성도 상당히 커지게 된다. 결국에는 상당히 지금 심각한, 아까 말씀드렸던 불균형의 문제가 더 극심해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게 되면 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저희가 좌시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다. 1조 2천억 달러의 인프라 법안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 교묘하게도 퍼브스에서 기사를 내보낼 때 어떤 식으로 내보내냐면 전 정말 약이 올랐는데 19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이 법안에 찬성했다라고 기사를 시작합니다. 기사 처음 시작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법안이 초당적인 법안인데 19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동의한 법안이다. 상원의원들 얘기하는 겁니다. 50명의 공화당 상원의원들 중에서 19명이니까 한 5분의 2 정도가 찬성한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할 말 없게 만드는 그런 기사를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건 이제 포브스라는 언론 자체가 좌편향 언론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올가미를 이렇게 딱 조이려고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것인데, 이런 내용들은 저희가 뭐 용납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죠. 이게 지금 통과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원에서는 그냥 통과시키려고 막 애를 쓰고 있으나 지금 상원에서 변수가 생기는 바람에 통과를 시키지 말고 좀 지연해라, 좀 멈춰라,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왔다라고 어제 저희가 보도를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결국에는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기를 저희는 바라고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지금 그 안에 이런 것들도 있다. 정말 모든 국민들이 힘들게 열심히 살면 그 열심히 산 만큼 나한테 돌아오는 보상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 국민들의 이 부담이 더 늘어나게 만드는 것이, 왜냐하면 세금을 더 많이 거두려고 하고 연방정부가 더 많은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좌파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들 입장에서는 속상한 겁니다. 부자들만 세금 올려가지고 부자세 거둘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생거짓말이다. 이런 식으로 주행세 같은 거 만들게 되면 모든 평범한 시민들이 전부 다 더 세금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